안녕하세요. TV 홈닥터 더 나은 클리닉 아나운서 박혜진입니다. 우리의 몸은 환경이 변하고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여기저기 좀 아프고 병이 들게 마련입니다. 정말 평생 아프지 않고 고통 없이 건강하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별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건강했을 때 더 돌보고 관심을 좀 갖게 된다면 그 속도를 조금씩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해 드릴게요. 서희원 아나운서. 네, 안녕하세요. 서희원입니다. 오늘도 유익한 건강 정보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건강 정보 많이 알려주실 선생님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성철 정형외과 전문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형외과 전문의 배성철입니다. 우리 서희원 아나운서는 아직 젊잖아요. 그래서 뭐 어디가 좀 아프고 불편하다 이런 게 잘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이럴 때는 나 좀 건강 좀 챙겨야겠는데 하는 때가 있을까요? 네, 저 자도 피곤할 때, 그리고 체력이 떨어진 것 같을 때 가장 많이 느끼더라고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왜 이렇게 피곤하지? 네. 남들보다 유난히 그럴 네. 때는 좀 건강을 염려하게 되는데 우리 선생님은 어떠신가요? 여기 정형외과 전문이시니까 아무래도 그 정형외과 쪽에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되시나요? 주로 하는 일이 앉아서 환자를 보거나 수술을 하거나 하는 일이니까 네. 허리에 좀 무리가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씩은 허리가 좀 아픈 경우가 있죠, 저도. 네, 그래서 허리 건강에 조금 더 네. 관심을 갖게 되시는 거고요. 아마 우리 프로그램을 함께 시청해 주시는 분들 중에 정말 건강 챙겨야 돼 하면서 뭔가 이게 관심이 있는데 정보가 좀 잘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 시간과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자, TV 홈닥터 더 나은 클리닉 오늘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요즘에 뭐 공부를 하거나 또 직장에서 업무를 보시거나 하실 때 이 시간이 꽤 깁니다. 이렇게 앉아서 있는 시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목에 좀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목 디스크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스마트폰을 쓰면서 이 통증을 느낀 부위에 대한 설문조사가 진행이 됐는데요. 어깨, 눈, 손가락 등이 꼽혔는데 그중에서 1위가 바로 목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만큼 목 통증 많이 호소하시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도 사실은 그 중에 한 명인 것 같아요. 근데 목이 좀 뻐근하다. 뭐 조금 잘 못 잤을 경우에는 목이 잘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뭔가 목 뒤편이 좀 근육이 당기는 느낌이 나기도 하고 아무튼 이런 증상들이 꽤 여러 번 있거든요. 살다 보면 왜 이런 증상이 있을까요? 목의 통증을 유발하는 그런 질환들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네. 기본적으로 목 뒤에 보면은 척추 주위 근육이라고 해서 근육통이 오는 경우도 있고요. 근육을 둘러싼 근막에 압통 포인트가 있는 근막 동통 증후군, 또 그리고 이제 척추에는 보면 관절이 있거든요. 네. 그걸 이제 후관절이라고 하는데 거기 염증이 있는 경우도 통증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라면 이제 목 디스크를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목 디스크. 뭐 저희가 허리 디스크에 대해서는 또 프로그램에서 다룬 적이 있기 때문에 뭐 목 디스크도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정확히 목 디스크가 뭐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실까요? 일단 목 디스크라고 하는 건 구조물의 이름이고요. 네. 윗뼈와 아랫뼈 사이에서 쿠션 역할을 해주는 구조물인데 그 안에는 이제 젤리처럼 수액이라고 하는 게 들어있고요. 그 겉을 이제 섬유유린이라는 걸로 이제 둘러싸여져 있죠. 네. 그러니까 목을 구성하는 그 뼈를 지금 그 구조를 말씀해 주신 거죠? 예. 그런데 이제 그 디스크가 어떤 이유에서건 뒤로 밀려나게 되면 거기 이제 신경을 누르게 되고요. 그 경우를 우리가 이제 수액 탈출증이라고 하는데 그 정확한 질환명은 수액 탈출증이 맞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은 이제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그렇게 그냥 줄여서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디스크라는 거는 구조물을 말하는 그렇죠. 거고 맞습니다. 우리가 뭐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이렇게 말하는 거는 수액 탈출증이라고 예. 한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네. 하죠. 그 증상이 그러면 목 디스크나 허리 디스크나 좀 비슷할까요? 비슷한 면도 있고요. 예. 또 이제 독특하게 다른 면도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허리 디스크라고 하면 다리로 가는 신경이 눌리니까 다리로 저리거나 통증이 오게 되고요. 네. 목 디스크는 팔로 가는 신경을 누르니까 어깨에서 팔까지 저리고 통증이 오게 되는데요. 네네. 그런 건 이제 비슷한 면이죠. 근데 이제 독특한 면은
우리가 목 디스크가 누르는 신경은 중추신경이거든요. 네. 뇌신경 바로 밑에 있으니까. 너무 중요한 신경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허리 디스크는 그거보다 훨씬 아래쪽에 있어서 말초신경을 누르게 됩니다. 그게 이제 두 가지가 가장 틀린 점은 말초신경이 눌렸을 때는 저림이나 통증만 나타나는데 네. 중추신경이 눌리게 됐을 때는 좀 다른 증상. 예를 들면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떨어뜨린다든지 글씨를 쓰다 펜을 떨어뜨리는 마비 증상이나 아니면 이제 옷을 입을 때 단추를 채우는데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코디네이션 장애라고 하는데 네.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걸음을 걸을 때 나는 똑바로 걷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보면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비틀한다고 하는 그런 보행 장애. 그런 것들이 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쉽게 표현해 보자면 어떤 행동을 평상시에 하던 행동을 할 때 힘이 빠지거나 아니면 약간의 균형 감각도 틀어지게 되는 그렇죠. 건가요? 예. 혹시 병원에 오는 환자들 중에 어깨 질환인 줄 알고 왔다가 목 디스크로 그 판명이 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까? 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네. 경우 이제 왜냐하면은 통증의 부위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어깨 통증이 있으면은 이제 보통 어깨 관절 질환을 의심하는데 그 경우도 어깨에 문제가 있는 경우 이렇게 어깨가 아프고 목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는 경우도 똑같이 비슷한 부위가 아프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제 아무래도 그 두 부위를 감별하는 건 이제 검사를 해봐야지 알 수 있으니까 많이 헷갈리는 질환입니다. 아니 그래도 조금 구분할 수 있는 그러니까 목 디스크와 어깨 질환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뭐 정확한 어떤 뭐 진단이 당연히 네. 있어야겠지만 그거 말고도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깨 관절 질환의 경우에는 네. 어깨 관절을 운동할 때 그때 이제 통증이 있으면 어깨 관절 질환을 저희가 의심할 수 있고요. 예. 목 디스크라고 하면 관절 운동을 할 때는 아프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저림이나 통증이 있는 경우겠죠. 아. 이제 헷갈리는 경우는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경우예요. 네, 그러면 네. 이제 저희가 MRI 같은 검사를 해서 더 심한 질환부터 치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또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목 디스크 환자 중에 간혹 눈도 아프다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아니 어떻게 목 디스크하고 이 눈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일까요? 사실은 목 디스크는 뇌신경을 누르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뇌신경은 그거보다 한 단계 윗 레벨이니까. 그렇지만 이제 목의 척추 정렬이 많이 어긋나서 일자목이 심한 환자들은 혈액순환 장애가 올 수 있거든요. 그럼 네. 이제 두통이나 아니면 어지러움증, 이명 그런 거랑 함께 눈 주위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군요. 그거보다는 이제 다른 증상들이 더 많겠죠. 네. 저희가 예전 학교 과학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떠올려 보면 이제 이 뇌라는 게 척추 또 신경이랑 이어져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혹시 목 디스크가 걸음걸이나도 하체에 영향을 미치기도 할까요? 그럴 수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중추신경계이기 때문에 네. 눌리면은 상지에서는 코디네이션 장애, 그리고 이제 하지에서는 보행 장애가 나타날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걷는 거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아니 우리가 이제 정말 이런 분들은 현대인이라면 다들 자기가 일자목 혹은 거북목이라고 의심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스마트폰 너무 많이 보죠. 또 노트북으로 업무를 또 많이 처리하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거나 원래는 한 C자형이 건강한 맞습니다. 목인 거죠. 근데 일자목 때문에 되게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일자목, 거북목이 목 디스크로까지 연결이 될 수 있습니까? 일자목과 거북목은 사실 같은 말입니다. 그게 이제 보면은 우리가 보통 스마트폰이나 모니터를 많이 볼 때 네. 팔을 이렇게 앞으로 괴고 목을 이렇게 빼는데 그 그렇죠. 형태가 마치 거북이가 등껍질에서 이렇게 목을 빼듯이 네. 목을 이런 식으로 뺀다고 해서 형태상 그걸 거북목이라고 하고요. 네. 그렇지만 그걸 이제 우리가 엑스레이를 찍어 보면 이게 사실은 이렇게 빼는 게 말씀하셨던 C자형 커브가 이렇게 소실이 되면서 아. 사선으로 일자로 보여요. 엑스레이를 보면. 그래서 네. 그거를 우리가 일자목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그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머리가 이제 목의 무게 중심에서부터 앞으로 나가게 되니까 문제인데요. 이게 네. 1cm 나갈 때마다 2kg에서 3kg 정도 목에 부하가 더 걸린다고 해요. 그렇게 되면은 예. 사실 목 뒤에 있는 척추 주위 근육이 이게 머리를 뒤에서 잡아 당겨주는 그런 구조거든요. 근데 네네. 이게 이제 점점 앞으로 가면 갈수록 얘가 만성적으로 무리를 하게 되죠. 그럼 이제 근육의 근육통도 유발을 할 수 있고 근육이 약해지면 목 디스크도 당연히 유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아니 그러면 이건 좀 장난기스러운 질문일 수 있는데 어쨌든 목이 이 머리의 무게를 지지해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맞습니다.
머리의 사이즈가 클수록 이 거북목의 위험성이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다 머리 사이즈에 맞춰서 목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정말 예. 더더군다나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으신데요. 그런 거 걱정을 안 하셔도 예. 된다는 거죠. 예. 자, 그러면 목 디스크 원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평소에 자세가 정말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목 디스크의 원인을 교과서적으로 보면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네. 첫 번째 이제 외상성하고 퇴행성으로 나눠요. 근데 이제 외상성은 쉽게 말해서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차가 뒤에서 쾅 박으면 목이 앞으로 나가면서 디스크가 뒤로 빠지거든요. 그런 경우인데 이거는 네. 흔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우리가 얘기하는 목 디스크는 퇴행성 변화로 인한 거거든요. 퇴행성 변화라는 거는 목 디스크에서 우리가 피부처럼 수분이 빠져나가요. 나이가 들면. 네. 그러면은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디스크 간격도 좁아지고 디스크가 뒤로 밀리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요즘은 보면 20, 30대 젊은 분들이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60대 정도의 엑스레이를 보이는 경우가 가끔가다 왜요? 있습니다. 그 방금은 퇴행성 설명해 주신 건데 20대가 퇴행성이 올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예. 퇴행성 변화가 왜 오게 됐을까를 보면 아무래도 요즘은 거북목이나 일자목 같은 그런 형태로 모니터를 오래 보거나 스마트폰을 오래 보게 되면은 30대인데도 불구하고 목에 퇴행성 변화는 많이 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생활 습관하고 아무래도 자세 같은 거에 의해서 그렇게 네. 유발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이 저를 바라보시니까 자꾸 목을 이렇게 뒤로 빼게 되고 자세를 고쳐 앉게 되고 지금 그러네요. 그죠? 네, 예. 맞아요. 그 생활 습관이라는 말씀 해주셨는데 이 목 디스크의 원인이 되는 생활 습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아까 말씀드린 이제 일자목이나 거북목을 만드는 형태의 생활 습관인데요. 이제 팔을 이렇게 지지하고 목을 쭉 앞으로 빼서 모니터를 보는 경우가 이제 이게 근데 자세가 되게 편해요. 해보시면은. 그래서 맞아요. 예. 보통 이제 이렇게 하고 보통 작업을 많이 하거든요. 네. 이런 자세들, 그 다음에 이제 더 심한 경우는 목을 완전히 이제 밑으로 내려서 책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당연히 목에 무리가 되겠죠. 그렇죠. 이제 이런 경우를 이제 누워 잘 대로 대입을 하면 아주 높은 베개를 쓰는 경우 이제 턱이 당겨지면서 이렇게 자게 되죠. 이제 그런 경우들은 목에 많은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생활 속에서 예를 들면 그 취침 시간에 예. 우리가 조금 주의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 아까 높은 베개 사용하지 뭐 않는 이제 것과 반대로 보시면 되죠. 이제 예. 그러면 이제 높은 베개를 낮춰서 이 등에서부터 머리까지의 높이만큼만 요 정도만 베개를 낮은 베개를 쓰는 건데. 그게 그 베개 베는 방법도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될 텐데 그렇죠. 등에서부터 예, 베는 게 머리까지의 낫다는 높이만큼. 거죠? 이게 그러니까 예. 베개를 안 베면 또 이제 이게 과도하게 신전이 되거든요. 그렇죠. 목이. 뒤로 그건 더 안 꺾이죠. 좋겠죠. 그러니까 적당한 높이로 베주는 게 좋고 옆으로 잘 때는 이제 요 높이만큼 맞춰서 그 원래 되어 있는 높이만큼 맞춰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 게 가장 좋겠죠. 네. 그리고 아무래도 옆으로 자면 이 목과 어깨에도 부담을 주니까 좀 천장을 보고 바로 눕는 그런 게 게 좋은 훨씬 건가요? 더 도움이 되죠. 근데 이제 젊은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팔베개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옆으로 누워 자는 경우가 많으니까 네. 그런 경우에도 좀 가능하면 높이를 좀 맞춰주는 게 네. 도움이 될 겁니다. 네. 네, 참고해 보겠습니다. 허리 디스크 같은 경우도 이제 자세 교정 같은 방법들이 있잖아요. 예. 혹시 목 디스크도 자세 교정이나 아니면 좋은 스트레칭법이 있을까요? 예, 보통 이제 목 디스크가 있을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스트레칭을 되게 중요시 여기는데요. 전후 좌우로 하는데 보통 옆으로 하는 거는 이제 한쪽 팔을 목을 잡아서 이렇게 그렇죠. 옆으로 스트레칭 해주고 네. 반대의 경우 이제 반대쪽 손으로 네. 이렇게 해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앞뒤로 할 때는 목에 뒤에 깍지를 껴서 네. 목에 C자형 커브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아. 그리고 앞으로 숙일 때는 후두부를 잡고 이렇게 앞으로 당겨주는 거. 이게 이제 스트레칭 해주는 되게 간단한 자세인데요. 네. 이거를 시간 날 때마다 하시면은 되게 도움이 의외로 많이 돼요. 네. 그래서 제 환자 중에는 이제 알람 시계를 아날로그로 된 걸 이제 1시간마다 맞춰놔서 오랜 시간 작업하는 분들은 1시간마다 이렇게 해서 근육을 풀어주고 그리고 또 맞춰놓고 또 그래서 1시간마다 한 번씩 근육을 스트레칭 해주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혹시 잘못된 스트레칭으로 오히려 목에 부담을 주는 경우도 있을 것 같거든요. 있죠. 그게 우리가 젊으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예전에 국민체조라는 게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예. 보면은 이렇게 팔을 이렇게
골반 위에 올리고 이렇게 목을 이렇게 돌려주는 체조가 예전에 그거 있었거든요. 좋은 거 아닙니까? 네, 네. 그 이제 그거 되게 목을 시원한데. 목을 돌려주게 되면 스트레칭은 전혀 되지 않고요. 그 뒤에 있는 후관절만 이렇게 갉아주듯이 그래서 이 퇴행성 변화를 조장하는 자세죠. 그게 아니 사실은. 실제로 네. 그 목을 돌릴 때 가끔 소리가 나잖아요. 아, 그 소리까지 나면 그건 이제 더 심해지는 아, 그런 거죠. 거예요? 예, 그거는 어. 전혀 목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목 돌리기가 좋은 게 아니네요. 예. 그리고 스트레칭의 경우에도 이제 과도하게 스트레칭을 하면 예를 들면 이제 적당히 해야 근육이 늘어나는데 이제 아주 강한 힘으로 하게 되면은 근육이 찢어지게 되겠죠. 그런 경우도 더 좋아지지 않습니다. 아니 어떤 분들은 여기 너무 뻐근하니까 좀 풀어본다고 본인들이 막 되게 심하게 이렇게 목을 돌려서 소리까지 나게 예. 맞아요. 시원하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거 너무 안 좋을 것 같은데 어때요? 어르신 중에 되게 많습니다. 예. 괜찮은 거예요? 그게 좋지 않죠. 않죠. 아, 예. 몰랐던 게 많네요. 저도요. 정말. 네. 저 목 돌리는 이 스트레칭은 당장 그만둬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죠? 한 번쯤은 다들 경험이 있으실 텐데 뭐 대중교통 같은 거 탈 때 특히 출퇴근 시간에 피곤하다 보니까 고개를 앞으로 숙이고 꾸벅꾸벅 졸게 되잖아요. 이게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제 팔을 베고서 이제 어떻게든지 목을 떨어뜨리지 않고 자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자면은 아시지만 이제 얼굴에 자국이 남아서 네. 문제가 되겠죠. 네, 네. 예, 그래도 네. 받칠 수 있으면 손가락 같은 걸로 좀 받쳐서 앞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면은 훨씬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거는 예, 별로 그래요? 좋은 자세는 아니죠, 말씀하신 대로. 네. 현대인의 정말 슬픈 자화상입니다. 대중교통 출퇴근 시간에 자기도 모르게 고개가 숙여지고 자기도 모르게 고개가 돌려지는 이런 현상. 자, 뭐 선생님께서 지금 설명해 주셨어요. 목은 우리 중추신경을 관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말씀해 주신 어떤 생활 습관 그리고 목에 좋은 어떤 스트레칭들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꼭 목 건강 신경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방을 이렇게 하면 가장 좋지만 만일에 어떤 외상에 의해서 혹은 퇴행성으로 목이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까 그런 경우에 이제 병원을 찾게 될 텐데 어떤 검사를 받게 되나요? 우선 오시면은 엑스레이 검사를 하게 되고요. 필요하면 이제 MRI를 검사를 하게 되는데 목에는 신경이 좌우로 해서 8쌍이 나와요. 그럼 그중에 몇 번째 신경이 눌려서 증상이 나타나는지 네. 이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는 얼마나 눌렸는지 그 정도를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네. 그럼 만약에 목 디스크라고 진단을 받았어요. 그러면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드린 그 정도에 따라서 치료를 하는데요. 눌린 정도가 경미한 경우라면 그 눌린 신경의 신경주사요법이나 약물 치료 같은 걸 하게 되고요. 눌린 정도가 그래도 꽤 심한 경우는 레이저나 고주파 같은 걸로 디스크의 사이즈를 줄여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심한 경우는 내시경으로 그 디스크를 제거해 주기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마비가 오는 경우라면 저희가 당연히 수술을 해야겠죠. 그때 이제 목 뒤로 들어가서 감압술을 하거나 아니면 앞으로 들어가서 목에서 디스크를 제거해 주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허리 디스크 수술도 마찬가지겠지만 최대한 수술요법을 가지 않도록 하는 걸 원하잖아요, 환자들은. 예. 근데 그렇다면 좋은 거고, 그럴 수 있는 방법들도 지금 있는 거고요. 허리 수술도 그렇지만 목 수술도 정말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렇죠. 그건 정말로. 예. 이제 시술과 달리 수술은 분명히 척추의 가동 분절에 장애를 주거든요. 그럼 이제 그 분절 위아래로도 많은 문제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수술은 저희가 피할 수 있으면 피하라고 말씀을 항상 드립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시술이나 아니면은 그 전 단계 치료로도 그 목 디스크가 악화되는 걸 막아줄 수 있으니까요. 아, 그래요? 예, 그 정도 초기에 병원을 찾아서 적당한 치료를 받아주는 게 더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진짜 선생님들이 너무 이제 힘들어서 병원에 갔는데 바로 수술합시다 하지 않고 자, 그 전에 이러이러한 방법이 있으니 해볼 때까지 해보고 조금 더 나빠지지 않도록 그렇죠. 한번 유지해 봅시다라고 말해주는 게 되게 고맙거든요. 맞아요. 선생님 또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하니까 더 악화되기 전에 병원을 찾는 게 좀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희가 나눈 이야기도 많지만 또 궁금증들 더 있거든요. 이 부분은 서연 아나운서가 좀 해결해 주실까요? 네, 오늘은 목 디스크와 관련한 크고 작은 궁금증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허리 디스크가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목 디스크에 걸릴 확률이 더 높은가요? 이 OX로 답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풀어서 설명을 해주셔도. 일단 OX 중에 뭔가요?
그래도 비교적 오가 맞습니다. 허리 디스크로 고생하는 사람은 목 디스크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예, 이게 예. 척추라는 거는 항상 이게 정렬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허리에서 정렬이 틀어져서 허리 디스크가 진행이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그 보상작용으로 흉추나 경추에서 정렬이 또 틀어지게 돼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서도 당연히 디스크가 뒤로 나오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이게 척추는 항상 톱니바퀴처럼 연관이 돼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요추 디스크와 경추 디스크는 관련이 없을 수가 없죠. 네. 네. 그리고 간혹 목 주변 운동 많이 하셔서 목이 두꺼워지신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목 디스크로부터 좀 더 안전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그것도 알 수 없는 부분은 있지만 비교적 맞는 게 이제 우리가 척추는 하중이 항상 뼈에서 디스크로 가는 게 대부분인데 그 하중을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발달을 하면 어느 정도 줄여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디스크가 약한 분들을 주변 근육을 강화시켜서 보호해 줄 수가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목이 두껍다고 해서 다 근육은 사실 아닌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제 다른 걸로도 살도 있을 얼마든 수 있잖아요. 두꺼워질 수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뭐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오, 그렇군요. 그 나이 드신 분들 보니까 목이 안 좋을 때 접고런을 가시곤 하더라고요. 혹시 접고런에서의 치료가 혹시 도움이 될까요? 접고런에서 목 디스크를 치료하다가 마비가 진행돼서 오시는 분들은 가끔가다 한 분씩 계세요. 네. 아무래도 그런 거는 정확한 진단을 받고 그거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하시는 게 순서가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많이 하는 건데 이거는 머리 감을 때 고개를 숙여서 감거든요. 보통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예. 이게 혹시 목 디스크에 영향을 미칠까요? 네, 그거는 확실히 영향을 미칩니다. 아까 정말요? 말씀드렸던 예. 대로 목에서 머리가 앞으로 갈 때마다 이제 하중이 증가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목을 이렇게 빼고 머리를 감는 것보다는 목을 뒤로 젖히고 머리를 감는 자세를 저희가 보통 권해요. 그래서 목 디스크 환자들은 당연히 목을 젖히고 이제 머리를 감으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의외로 이제 아침에 추울 때 막 근육이 경직돼 있는 상태에서 머리를 감다가 이렇게 119에 실려 오시는 분들도 가끔 그래요? 계세요. 이렇게 비누도 못 닦고 오세요. 네. 되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우, 네. 오. 당장 오늘부터 고쳐야겠는데. 자, Q&A 정리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시간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TV 홈닥터 더 나은 클리닉. 오늘 이 목 디스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화면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TV 홈닥터 더 나은 클리닉. 오늘 목 디스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서연 아나운서 아마 저랑 비슷할 것 같은데 오늘부로 뭔가 좀 달라질 것 같죠? 저는 당장 머리 감는 것부터 깎으려고요. 그렇죠. 뒤로 감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서서 이제 머리만 주로 따로 감으실 때 고개를 많이 숙이시는데 샤워할 때 그때 이렇게 올바로 서서 있는 자세에서 머리를 감는 게 훨씬 목 디스크를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 저도 이번에 새롭게 깨달았고 목 돌리는 이 행동은 하지 않아야겠다. 예, 알겠습니다. 자, 선생님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목 디스크라고 하면 보통 생각하기 되게 무섭고 큰 질병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말씀드렸던 그런 생활 습관이나 자세의 교정으로도 다음 단계로 진행된 걸 막아줘서 환자가 아픈 거를 줄여줄 수 있으니까요. 한번 시도해 보셨으면 합니다. 최근에 스마트폰 정말 많이 하시죠? 그리고 또 노트북으로 작업도 많이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목 디스크 호소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계신데요. 이거는 뭐 남녀노소 차이가 없는 그런 질환으로 뭐 지금 밝혀지고 있는데 평상시에 진짜 자세 바르게 하시고요. 또 가끔씩 시간을 정해서 스트레칭을 꼭 해주시면서 이 뒷목 그리고 우리 옆에 목 이런 관리 좀 예방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TV 홈닥터 더 나은 클리닉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